청년 10명 중 6명은 부모와 함께 사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모님에게 의식주 편의를 받으며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다는 점이 의견에 따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노후 빈곤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퇴직 심리학자 최환규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산업화가 진전이 되면서 이제 소가족 핵가족화가 이제 진행이 되면서 이제 부모하고 자식하고 이제 따로 사는 게 지금 현재 추세인데, 우리가 이제 자식 리스크라고 지금 하는 부분들은 부모가 이제 자식을 계속해서 뒷바라짐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된 거죠. 우리가 이게 퇴직 후에 만약에 이제 자식하고 만약에 같이 산다. 그런데 자식이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뭐 심리적으로 독립하지 못했을 때 계속해서 부모가 이제 자식을 부양해야 하는, 그러니까 양육해야 하는 이제 그런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는데, 이걸 이제 쉽게 얘기하면 자식 리스크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자식 리스크는 특히 이제 흔히 말하는 고성장 시대 때는 대부분 다 뭐 부모가 재테크를 지금 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충분하게 자식하고 이제 부모하고 경제적으로도 독립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저정상 시대 때는 자식들이 어떤 취업을 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으면서 취업난에 경제적인 부분까지 같이 겹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자식이 부모로부터 독립하기가 쉽지가 않아진 거죠. 경제적으로 정말 풍요롭지 않으면 자식들이 좀 어려움을 겪는다. 이제 부모도 입장에서는 마찬가지죠. 이게 경제적으로 이제 자립이 되지 않은 자녀하고 같이 사는데 냉정하게 나가라,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식하고 이제 부모가 서로한테 이제 부담을 주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노후 파산의 이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실제로 부모 입장에서 보면 경제적으로 노후에 어느 정도 이제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자식이 만약에 이제 경제적으로 독립을 지금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창업을 하겠다, 아니면 뭐 경제적인 능력이 안 돼서 이제 부모하고 같이 살겠다고 하면 부모 입장에서는 그 노후 자금, 그러니까 한정된 자원 안에서 지금 자녀를 도와야 되는 그런 생활이 되다 보니까 부모도 사실은 이게 이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지고, 그다음에 자녀도 여유가 없어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가 내가 어떤 식으로 내 노후 자금을 지금 투자를 해야지 안정적으로 내가 수익을 얻을 수 있겠다, 이런 투자 대상이 지금 없는 거지 않습니까?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거나 금리가 낮을 때는 뭐 주택연금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선호도가 높은데,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그 순간이 되면 이 주택연금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불만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되다 보니까 어떤 그 경제적인 부분이 상당히 지금 부모하고 자식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제 세 번째가 자식으로 인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부부 갈등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뭐 한 사람은 예를 들어서 자식을 이제 계속 데리고 있어야 된다, 아니면 한 사람은 저렇게 지금 해서 사람 구실을 하겠느냐, 빨리 내보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의견 차이가 생겼을 때 갈등이 일어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자식이 있음으로써 어쨌든 경제적인 부담을 고스란히 이제 부모가 져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결국은 가족 갈등으로 이제 이어질 수도 있는 거고, 형제 간에 이제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형제가 이제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경제적으로 독립을 지금 했고 한 사람은 경제적으로 독립을 못했다. 그러면 경제적으로 독립한 형제 입장에서 보면 자식이 계속해서 이제 부모 등골을 지금 빼먹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조금 불만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뭐 형이든지 아니면 이제 동생이든지 간에 취업을 한 사람이 취업 못한 자기 형제한테 계속해서 충고를 하거나 아니면 뭐 극단적으로 이제 비난까지 뭐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게 가족 갈등으로 이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2025년 6월 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이제 취업을 지금 뭐 대부분 다 했을 그런 나이를 이제 35세로 기준을 해서 이제 분석한 서울 연구소의 어떤 그 보고서가 있는데, 그 보고서에 따르면 나이가 젊을수록 그 캥거루족이 늘어나는 이제 그런 뭐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제 학력이 낮을수록, 기업체 규모가 적을수록, 그다음에 임금 수준이 낮을수록 부모한테 의존하는 사람 수가 늘어나고 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이제 경제적인 어떤 그 부분들이 내가 풍요롭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제 부모한테 의존하는 그런 정도가 이제 심해진다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인간관계라고 지금 하는 부분에서 이제 기본적인 어떤 그 전제 조건이 뭐냐 하면 이제 적당한 거리감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밥을 먹어도 나는 이제 중국 음식을 먹고 싶고 뭐 다른 사람은 한식을 먹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건 지금 한 사람은 포기를 해야 되고 이제 다른 사람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지금 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인간관계라고 지금 하는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항상 거리가 가까우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너무 가까운 거리가 서로한테 이제 부담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관계는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게 이제 오래 갈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하나 전제를 드릴 수가 있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인간관계는 서로 이제 상호작용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이제 일방적인 관계가 되면 오래 갈 수가 없다. 지금 내가 경제력이 있으니까 밥을 사는 거에 대해서 만약에 상대방이 당연시한다. 이렇게 되면 그 친구 입장에서 보면 쟤네들이 나를 지금 친구로 대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봉으로 대하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 그 만남 자체가 이제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지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친구가 나한테 밥을 샀다 그러면 정말 진심되게 정말 잘 먹었다, 맛있게 먹었다, 고맙다, 이런 어떤 그 감사의 인사를 함으로써 그 경제적인 자원하고 이제 심리적인 자원을 이제 맞교환하면서 서로가 이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부모가 지금 자녀한테 뭔가를 해주면 자녀도 부모한테 뭔가를 지금 해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상호 교환을 지금 일어나야지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이제 전제 조건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자녀와 함께 사는 그 부모가 부담해야 될 첫 번째가 뭐냐면 경제적인 부담이죠. 아무래도 이제 그 자녀가 같이 살 때는 그 자녀의 어떤 그 경제적인 부담을 지금 모두가 이제 부모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두 번째가 부부 관계에도 분명히 지금 영향을 지금 미칠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자녀가 지금 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자녀를 놓고 지금 부부 간에 어떤 그 다툼이 생길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두 번째 그 부담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심리적인 부담입니다. 뭐 예를 들어 자녀가 이제 취업난을 겪거나 뭐 결혼 문제, 그다음 이제 경영 문제 등으로 힘들어할 때 부모가 옆에서 충분하게 지지해주고 격려를 지금 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할 때는 부모 입장에서 보면 부모도 이제 자괴감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내가 지금 못나서 제가 지금 저렇게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스스로 이제 자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심리적으로도 부모한테 부담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 부모하고 함께 그 자녀가 살 때 이제 부모가 겪는 그런 고통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생활 방식으로 인한 이제 갈등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양말을 지금 뭐 제자리에 안 갖다 놓는다든가, 아니면 뭐 밥을 먹고 설거지를 안 한다든가, 뭐 이런 어떤 그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생기다 보면 계속 이제 그걸 지적을 지금 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아무리 이제 부모라도 계속 지적을 지금 받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반항을 지금 하기 시작하면서 부모 자식 사이에 이제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가족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부모의 사회생활에도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내가 지금 노후에는 뭐 퇴직하고 나면 난 이런 취미 활동을 할 거야, 이런 여행을 한번 가볼 거야, 이렇게 지금 분명히 계획을 다 세워놨을 텐데 같이 있는 자녀 때문에 뭐 그런 계획을 지금 이제 실행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따를 수가 있겠죠. 있습니다. 기업에 다니는 아이의 어떤 그 근태를 지금 뭐 부모가 대신 보고한다든가, 아니면 뭐 사직서도 부모가 대신 써주고, 그다음에 이제 취업 원서도 지금 이렇게 부모가 대신해주는 뭐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그다음에 가끔 가다가 이렇게 며느리감도 자녀가 고르는 게 아니라 부모가 지금 골라주는 이제 그런 뭐 사례도 이제 가끔 가다 이제 나오곤 하는데, 결국은 아까도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적절한 거리감이 유지가 되지 않을 때 굉장히 지금 피곤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가 지금 그 며느리감을 만약에 이제 골라주면 사는 자식 입장에서 보면 모든 의사결정을 이제 부모한테 의존을 지금 해야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독립적으로 지금 자라난 그 배우자는 자기 배우자를 지금 어떻게 이제 평가를 지금 하겠냐는 거죠. 경제적으로 풍요롭다고 사업의 성공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지금 자원이 풍부하지 않을 때는 정말 이제 많은 고민을 지금 하거든요. 그래서 더 열심히 지금 그 고민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이런 어려움은 이렇게 지금 헤쳐나가야 되겠다. 열심히 지금 솔루션을 이제 찾기 위해서 노력을 지금 하는데, 이제 풍요로운 그런 상황에서 보면 고민을 지금 덜 하게 되는 거죠. 쉽게 내가 부모한테 지금 요청을 하면 돈이 나오고, 뭘 하게 되면 도와주고, 이제 이렇게 지금 되다 보면 자녀들 입장에서 굳이 뭐 내가 노력을 지금 하지 않아도 부모가 다 해준다. 부모가 계속해서 이제 그 자녀를 부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이게 파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35쯤 됐는데 부모가 답답하니까, 야, 내가 돈을 줄 테니까 가서 사업이라도 한번 해봐라. 만약에 이렇게 지금 되게 되면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사업을 성공할 가능성이 있겠냐는 거죠. 그럼 결국은 그 투자금 자체를 이제 날리기 때문에 결국은 그게 노후 파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이제 커지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보면 맞벌이를 지금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나마 좀 덜한데, 자기 어떤 그 정체성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직장인이라고 하는, 아니면 내가 전문직이라고 하는 어떤 그 직업에 대한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어떤 그 집착 자체가 좀 덜한데, 예를 들어서 뭐 흔한 이제 남편은 직장을 다니고 배우자는
전업주부를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전업주부의 역할이 뭡니까? 가정 살림을 잘 꾸리는 거잖아요. 이 중에서 이제 굉장히 큰 역할을 차지하는 게 자녀의 어떤 그 대학교를 어디 가느냐. 인류고등학교에 진학하고 그 인류고등학교에 진학한 아이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인서울 아니면 뭐 조금 더 해갖고 이제 스카이라도 이렇게 진학을 하게 되면 그 엄마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지금 나의 인생의 성공이 자기다. 이렇게 지금 내세울 수 있는 업적이 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자녀의 어떤 그 교육이라든가 그 다음에 교육을 이제 지나서 만약에 뭐 어떤 그 대기업에 취업을 지금 해서 예를 들어서 뭐 S전자에 취업을 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결혼할 때 배우자를 지금 어떤 멋진 사람으로 남들이 이제 부러워하는 그 사람으로 결혼을 시키냐에 따라서 자기 이제 과업이 걸려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그거에 대해서 집착이 지금 심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심한 경우에 사랑하는 사람을 지금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남한테 내세울 수 있는 게 있는 사람, 뭐 예를 들어서 미모가 지금 뛰어난다든가 아니면 뭐 직업이 괜찮다든가 이런 사람을 지금 배우자로 이제 선택을 하게 되면 뭐가 사라지냐 하면 사랑이라는 게 이제 사라지는 거잖아요. 부부 사이에 가장 중요한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지금 어떤 그 조건이 뭐 직업이라든가 아니면 연봉 이런 어떤 조건이 지금 두드러지는 그런 결혼 생활이 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원만한 결혼 생활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지금 많아지는 거죠. 부모가 이제 자녀를 바라볼 때 제가 아까 계속 이제 말씀드린 적절한 거리감이라고 지금 하는 부분에서도 내가 지금 자녀의 어떤 그 결혼이라든가 취업에 어느 선까지 지금 내가 관여를 할 건가 이거에 대한 명확한 그런 경계는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일본에서 이제 그 부모하고 이제 자식 리스크로 인한 사회 문제가 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뭐 이게 이제 하나가 아니라 이제 여러 건이 이제 발생한 건데 부모의 연금을 지금 계속해서 이제 자녀가 수령하기 위해서 부모가 사망한 다음에도 사망 신고를 지금 하지 않은 이제 그런 사건이 지금 이제 빈번하게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부모의 연금이 지금 100만 원, 200만 원인데 내가 지금 부모의 어떤 그 사망 신고를 하는 순간 이제 100만 원, 200만 원의 어떤 그 수입이 끊기다 보니까 시신을 지금 집에다가 이제 방치하면서 뭐 이제 2년, 3년 이렇게 끄는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몇 년 전에 또 그게 이제 사회 문제가 된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보다 은둔형 외톨이라고 지금 하는 이제 그런 사회 현상이 좀 두드러지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정말 이제 밖에 나가서 사회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뭐 상담을 받던가 뭐 한테 뭔가 지금 자기가 이제 홀로 뭐 심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이제 독립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마련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일본에서는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더 그 사람들에 대한 사회 현상을 일반화 지금 하다 보니까 뭐 부모가 자녀들을 지금 뭔가 하나의 독립된 개체로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그냥 이제 그걸 수용하는 그런 사회 현상 때문에 이제 이런 게 조금 우리나라보다는 두드러지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을 하건데 아마 보통 이제 10년, 20년 정도 일본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우리나라에 이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이제 시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우리나라에도 조만간 이제 현실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걱정스러운 그런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고슴도치의 지혜를 좀 이렇게 배워야 되는데 이 고슴도치가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서로 이제 체온을 지금 나눠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너무 지금 가까이 가면 서로 이제 찔리기 때문에 뭐 그걸로 이제 죽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너무 멀어지면 체온을 못 나누기 때문에 얼어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고슴도치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가시에 안 찔리면서도 이제 서로 체온을 나눌 수 있는 그 거리를 찾는 게 굉장히 지금 지상 과제라고 지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제 부모하고 자식 간에도 서로한테 상처를 주지 않고 그다음에 서로의 관심을 지금 나누면서 서로 이제 어떤 그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런 이제 경계를 지금 만드는 게 굉장히 그 중요하다고 생각을 지금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부모 입장에서 한번 좀 보게 되면 부모한테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부모가 노후에 잘 보내는 거죠. 편안하게.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계획대로 이렇게 잘 노후를 지금 보내는 게 결국은 그게 장기적으로는 자식한테도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식을 지금 돕기 위해서 뭐 도와주다가 금전적으로 이제 파산이 됐다. 그러면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없게 되면 결국은 지금 그 부모 부양에 대한 책임도 자식이 이제 떠맡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그렇게 되면 서로 이제 셋 다 불행해지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일제 자녀가 도움을 요청할 때 도와줄 여력이 있다고 하면 조건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얼만큼 여력이 있는데 네가 지금 어떤 부분에서 이 돈을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상환할 건지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지금 세우지 않은 한은 좀 냉정하게 그렇게 자녀를 도와줄 필요는 없다. 오히려 도와주는 게 더 큰 공경을 빠뜨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자녀의 입장에서 보면
그 자녀한테 가장 중요한 건 부모로부터 독립을 지금 하는 겁니다. 이게 독립이라고 하는 건 어떤 신체적인 독립뿐만 아니라 이제 심리적이고 경제적인 독립까지도 다 지금 하는 게 이제 완전한 홀로서기가 되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지금 할 건가에 대한 계획을 좀 분명히 세워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결심을 하고 실행해 나가야 되는데 내 뒤에는 항상 내가 지금 부모님이 있다. 내가 지금 어려우면 부모님이 도와줄 거다. 이런 이제 안이한 생각을 지금 하게 되면 심리적으로 지금 독립을 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굳건하게 좀 어렵더라도 나는 지금 부모의 도움을 지금 받지 않고 한번 내가 지금 해보겠다. 이렇게 지금 굳은 결심을 한 다음에 좀 실천을 하면 어떨까. 그렇게 지금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모가 자신을 도와주는 게 사실은 그저 지금 도와주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가 정말 자기를 돕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힘든 일도 겪고 고통스러운 시간도 보냈을 텐데 거기에 대한 좀 감사함을 표현하면 어떨까. 그렇게 지금 조언을 좀 드립니다. 자녀로부터 도움을 안 받고 이제 홀로서기를 지금 맞을 수 있다고 하면 그분은 환영을 지금 하고 이제 박수를 쳐드릴 부분인데 그렇지 않다고 지금 하는 부분에서 뭐 물론 이제 경제적으로 지금 자녀한테 도움을 지금 받는 게 불편할 수도 있는데 정말 자녀 입장에서 보면 경제적으로 지금 부모한테 뭐 용돈 드리고 이런 게 과연 부모가 생각하는 만큼 정말 그게 큰 불편을 지금 경험하는 일일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는데 좀 다른 상황에서 이렇게 좀 거꾸로 생각을 하면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있고 그 자녀가 있고 그다음에 이 자녀가 다시 지금 이제 자녀를 낳을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이게 손주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건가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부모가 지금 어려우니까 내가 지금 좀 도움을 드리고 관심을 드리고 계속해서 이제 말로 지금 안부 인사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면 자녀도 지금 자녀 교육 차원에서 보면 지금 부모한테 내가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어떤 학습 효과도 지금 분명히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다 손 치더라도 자녀가 지금 그런 걸 할 수 있게 좀 허용해 주셔도 충분하게 그게 이제 어떤 그 학습의 효과가 지금 분명히 있다. 그게 결국은 손주한테 그런 이제 자신도 모르는 그런 어떤 그 가족 문화의 유산을 지금 남겨주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기 때문에 한번 그런 측면에서 한번 바라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안 나가는 자녀가 있다.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게 분명히 지금 이 사람이 집에서 이제 밖으로 나가지 않을 분명히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 사람이 이제 뭐 예를 들어 사람으로 인해서 아니면 뭐 다른 이유로 해서 어떤 그 상처를 좀 받았다. 그렇게 되면 이런 사람한테는 굳이 지금 밖으로 나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그 공포라든가 아니면 이제 스트레스로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가만히 내버려 두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정말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면 얘기를 좀 해달라. 그 정도 선에서 지금 바라보고 충분하게 기다려 주시면 아마 자녀가 정말 자기가 스스로 이제 내면에서 자기를 지금 추스리려고 굉장히 지금 노력하고 있는 그런 중이거든요. 그래서 기다려주면 언젠가 지금 자녀가 이제 일어설 수가 있는데 보통 보면 이제 급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녀가 지금 내면에서 충분하게 자기 그 에너지를 회복하고 자신감을 지금 기른 시간을 안 주고 계속 이제 푸지를 하다 보니까 자녀 입장에서 보면 난 준비가 안 되는데 자꾸 이제 부모가 저렇게 지금 그 나를 이제 푸시를 하게 되면 반항을 하거나 아니면 정말 이제 부모의 어떤 뜻대로 자포자기한 상태로 이제 밖으로 나가게 되면 오히려 지금 더 큰 상처를 지금 받으면서 정말로 지금 밖에 못 나가는 폐인이 되거나 아니면 좀 심한 말로 극단적인 선택을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면서 기다릴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떤 전문가의 좀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 도움을 받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좀 부끄러워하거나 좀 불편해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전혀 그게 부끄러운 상황이 아니거든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부끄러운가 이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녀는 독립된 개체입니다. 그러니까 부모하고 자녀는 DNA만 같고 그다음에 이제 거주 환경이만 이제 같았지 사실은 부모는 자녀가 아니잖아요. 그 어떤 그 성공과 실패의 어떤 그 기준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꼭 이제 판검사를 지금 하고 뭐 의사를 해야지 성공한 인생을 사는 게 아닐 수가 있거든요. 정말로 다른 사람한테 기여를 하면서 내가 지금 마음 편하게 사는 게 결국은 그게 뭐 어찌 보면 이제 굉장히 그 바람직한 그런 모습이라고 지금 하게 되면 뭐 비록 이제 뭐 급여는 좀 작고 그다음에 뭐 유명하지 않은 회사를 다니더라도 정말 부모 입장에서 보면 자녀가 이제 충분하게 사회적으로 독립된 생활을 하고 사회에 어떤 그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좀 자부심을 가지면 어떨까. 제3자가 바라봤을 때 성공 기준을 삼는 건 아무도 뭐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자녀를 온전하게 하나의 인격체로 그렇게 바라보게 되면 분명히 자녀한테도 공감해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그다음에 자랑스러워할 그런 부분들을 아마 많이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꾸 이제 찾아
가실 때 자녀도 훨씬 더 잘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모가 이제 자녀를 걱정하는 건 정말 이제 아름다운 우리나라의 어떤 그 큰 미덕인데, 하지만 그 관심을 갖고 이제 걱정하는 그런 정도가 지나치게 되면 어떤 그 자녀의 장래를 지금 망칠 수도 있게 됩니다. 그 자녀하고 이제 부모님이 생각하셔야 되는 건 자녀의 성공이 곧 내 인생의 성공은 지금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뭐 어려움을 극복하거나 새로운 도전을 지금 시작하는 어떤 그 자녀의 긍정적인 어떤 그 변화를 충분하게 격려하고 이제 지지해 주면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서로가 지금 다 바람직한 모습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자녀를 지금 응원해 주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자녀 입장에서 보면 부모의 어떤 그 격려라든가 응원의 말이 굉장히 크게 지금 와닿을 수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부모하고 자녀는 분명히 지금 구분되는 객체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기준으로 한번 자녀를 지금 바라볼 때 정말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제가 그 자식 리스크에 대한 그런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이 정보가 여러분들 어떤 그 삶에 좀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그 버튼을 좀 한번 눌러주시면 어떨까요?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